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해안의 이주철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용 전략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강 주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요 편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정의, 도입 절차, 운영, 보상금의 종류 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발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이하 종업원 등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그 법인에 소속된 그 4대 보험 가입된 직원이라면 임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 의미는 대표이사 또한 포함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원분 역시 종업원 등에 포함이 된다. 다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법인이라는 어떤 인격이 없기 때문에 대표자는 종업원 등에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포함되는 점과 좀 차이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등이 그 직무와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하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그 회사에 속한 직원이 아무 발명이나 했다라고 해서 모두 직무 발명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꼭 그 사용자 등 본인이 속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그것을 바로 저희가 이제 직무 발명이라고 정의하는데 그 업무와 관련된 발명이어야 직무 발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종업원이 재직 당시에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직무 발명을 고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현재는 퇴사했는데 과거에 몸담았던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었던 지식으로 인해서 특허 발명을 고안했다면 그 역시 직무 발명이 될 수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표님 포함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과거나 현재 일했던 어떤 내용의 기초에서 그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다면 그것을 저희가 직무 발명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분이 제15조에 나와 있고요. 그 종업원 등은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 시기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직무 발명 정의에 부합되게 어떤 발명을 한 종업원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법인이겠죠. 법인에 넘겨주는 대신에 그에 대한 어떤 공로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직무 보상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 제도의 목적 및 취지는 아까 조문에서 확인한 것처럼 직원들의 그 기술 혁신에 대한 의욕을 좀 증진시키고 그 결과 기업이 기술력을 축적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웬만한 대기업, 그 다음에 대학교,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직무발명 보상제도 안에서 해당 엔지니어, 아무튼 발명자가 어떤 발명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 발명 보상금을 얼마나 줄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그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저희 중소기업에도 충분히 도입해서 또 직원들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기업은 또 기술력을 쌓을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 보상제도는 연구개발 자원, 설계 같은 기업의 지원과 창의적인 발명을 이끌어낸 직원들 간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결정이 되는 경우에 그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15일간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동의를 얻은 그 내용이 바로 제도로서 도입을 되는 거기 때문에 공정한 그 보상 체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직원들은 경제적인 보상을 통해 발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는 게 그 목적과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직무방면 보상제도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도를 그냥 하겠다라고 구도로서만 선언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제도를 좀 도입하셔야 되는데, 먼저 제도 도입 결정 및 종업원 위원 접수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방면 보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결정이 내부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직무방면 심의위원회를 꾸려야 되는데, 그때 직무방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종업원 위원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직무방면 사용자 위원 위촉 및 종업원 접수 결과 및 투표 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무방면 심의위원회에 이제 사용자 위원과 종업원 위원이 각각 들어갑니다. 근데 사용자 위원은 그냥 이제 사측에서 좀 위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표님이나 그 등기사분들이 회를 통해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촉된 결과를 공고해 주시면 되고, 종업원위원은 이제 무기명 그리고 이제 비밀 투표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종업원위원 후보를 받아서 실제 투표를 통해서 종업원위원을 선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무반명 종업원위원 선정 결과, 투표 결과를 이제 공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위원과 종업위원이 각각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에 대한 회의 개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직무반명 제도 도입을 위한 회의 결과 및 회의 협의를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 종업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나름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을 열거해서 직무반면 보상 규정을 만들게 되고요. 그 규정을 사내 게시판에 공고해서 모든 직원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15일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게 되면 직무반 보상 규정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의 신청을 받게 된다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한번 직무반 보상 규정을 수정한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반영 제도 규정 제정 및 시행 공고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직무반영 보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 운영이라는 거는 이제 제도가 도입된 회사에서 어떤 종업원분이 발명을 실제로 고안했을 때 그거를 어떤 서면, 그러니까 발명 신고서나 발명 설명서에 기재해서 이제 제출하게 됨으로써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직무반영 승계 여부 결정 통지서라는 거를 이제 그 직무반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종업원이 이제 그 발명 신고서와 발명 설명서에 이러한 발명이 있습니다라고 직무반영 심의위원회 쪽에 신고를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직무반영 완성을 통지한 거죠. 그때 직무반영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법인에서, 그러니까 사용자 쪽에서 승계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발명의 어떤 내용, 우리 회사가 정말 이 내용을 특허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결정해서 직무반영 승계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계 여부가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양도증을 쓰게 됩니다. 양도증은 그 발명자, 실제 그 발명을 고안한 종업원이 그 발명에 대한 내용, 특허를 받을 권리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법인에 양도하는 양도증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으로 특허 출원을 해서 출원 통지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종업원은 직무반영에 대한 출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이 특허가 등록됐을 때 등록 보상금, 또 실시로 인한 실시 보상금, 또 다른 쪽의 양도함에 따른 어떤 처분 보상금, 이런 거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땐 각 이벤트가 발생될 때마다 그 해당 종업원은 직무반영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무반영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부분은 출원 보상과 등록 보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데, 그 외에도 많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기업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명 보상은 종업원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 유무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아이디어와 발명 등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리적 성질을 가진 보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반영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발명을 승계하지 않거나 출원을 안 하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발명만 고안하고 출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발명 자체에 의미를 두고 이렇게 보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원 보상은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이제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보상입니다. 이것도 아직 뭐 등록됐지 안 됐지 모르지만 어떤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성과 정체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그다음에 출원이 되면 어떤 후출원을 또 배제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하는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록 보상은 그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범명이 이제 등록 결정되어 특허 등록됐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합니다. 이제 특허는 출원이 되고 이제 특허청 심사관이 이제 그 특허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선행 기술과 유사도가 있는지, 아니면 기재 불비한 게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있다면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하자가 없다면 이거는 승인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등록 결정을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등록 결정을 받게 되면 그 해당 법인에서는 등록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직무범 보상제도를 실무에 적용했을 때 좀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는 보상금의 형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입니다. 이거는 발명을 했는지 여부, 뭐 출원했는지 여부, 그리고 등록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발생되면은 직무방면 보상 규정에서 정의한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보상금 3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시보상, 실적보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용자가 출원 중인 발명 또는 특허 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가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특허가 등록까지도 됐지만 실제 법인에서는 또 활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활용이 된다면 결국 어떤 A라는 제품 특허를 어떤 발명자가 제안을 했고, 그 특허가 등록돼서 A라는 제품이 실제 해당 법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그 매출 기호도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해당 법인에서 만약에 A라는 제품에 대한 매출이 총 매출의 한 20%가 된다고 하면은 그 20%에 대해서는 법인이 얻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으로 봐서 그에 비례하게 실시 보상금 매년 산정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그 자체가 돼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해당 법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직무발명이 됐다면 법인은 그걸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될 수 있고, 그를 고안한 발명자 역시 그 매출에 비례해서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처분 보상입니다. 그 사용자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용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으로 처분 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특허를 우리 법인에서는 쓰진 않지만 그 특허를 필요로 하는 다른 법인에 양도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특허를 필요로 하는 다른 법인의 양도가 아닌 실시, 그러니까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실시를 허용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양도했을 때는 어떤 양도 금액을 받겠죠. 만약 1억에 양도했다라고 하면은 또 그 처분 금액의 어떤 비율로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실시를 허용했다면은 매년 또는 매월 로열티 개념으로 받게 되는데, 그 역시 그 로열티의 몇 프로로 정해서 처분 보상금을 해당 특허를 고안한 발명자는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출원 유보 보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 발명을 노하우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 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산업재산권, 즉 특허나 디자인권을 보호했다라면 종업원 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원 유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특허를 안 내는 것이 더 좋다라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코카콜라의 콜라 제조 레시피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제조에 대한 그 레시피를 노하우로만 관리할 뿐이지 관련 내용을 특허로 내지가 않았죠. 이미 특허 존속 기간이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회사로서 만약에 특허를 냈다면 지금쯤은 특허 기술이 공개되고 풀려서 이제 누구나 제조법을 이용해서 같은 맛을 내는 음료를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노하우로 관리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제안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지 않고 내부적인 문서로만 관리를 하게 되고, 이때 역시 보상액을 특허로 보호받았다라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인데요. 이외의 보상에는 출원 발명의 심사 청구 시에 보상하는 심사 청구 보상, 그리고 자사의 업종과 관련 있는 타인의 출원 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로 하였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 적발 시 지급하는 방어 보상 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가지 보상금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와 관련돼서 어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